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 연계 증권 ELS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식 직접 투자보다는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예금과 적금, 채권 투자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잠시 후 재테크 쏙쏙에서 짚어봅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식품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라서 지난 2012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지하철 테러와 트럼프 경제정책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외국인이 코스닥도 팔자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121원까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대신증권에서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출범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한국전자금융이 6.3% 상승한 7,570원에 마감했습니다. ATM기기 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은 K뱅크 출범 수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인 무인주차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 달성을 통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홀딩스가 6.8% 상승하며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수 송량이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단거리 지역 중심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출입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가 항공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오리비텍이 어제 종가 대비 6% 하락한 3,585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리비텍은 항공사업 설비 투자와 신규 수주를 대비하며 21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리비텍이 이번 유상증자는 항공사업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희석 우려감으로 인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 연계 증권, 즉 ELS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인 것 같다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20, 30% 이런 식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뭉칫돈이 ELS에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ELS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탄핵 관련 소식 등 굵직한 뉴스가 많아서요. 그간 자세히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네. Q&A 느낌처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ELS, 설정된 조건에 맞으면 수익 나는 상품이죠? 네, 뭐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납기형과 노납기형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이 납기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 납기는 원금 손실 기준을 말합니다. ELS는 이 원금 손실 구간 존재 여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원금 보장이 사라지는 납기형, 그리고 중간에 가격 변동과는 상관없이 최초에 맺었던 만기까지의 가격 약속만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노납기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중에서는 납기형보다는 노납기형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무조건 노납기형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런 조언이 많기는 하지만은요. 예. 정답은 이 세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노납기형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효율적입니다. 가령 이 납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만기가 되기 전에 처음에 정했던 원금 손실 기준, 이 바로 납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이제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가격이 만기 상환 조건까지 올라올 것을 마음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이 반면에 이 노납기형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상대적으로 이 만기 상환 조건이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납기형, 노납기형 모두
예외 없이 원금 손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납기령은 노납기령은 일반적으로 납기령보다 제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관에서 나오는 무조건 ERS는 노납기령이 최고야. 노납기령에 가입해야 돼. 이런 조언은 세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ELS를 가입할 때는 종목형보다 지수형으로 가입하라.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조언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주고 싶습니다. 지난 2007년에서 2008년경 ELS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당시에는 개별 종목 두세 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드는 ELS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터지게 됐는데요. 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지수보다 하락장의 낙폭이 훨씬 더 크고요. 여기에 이 몇몇 운용사가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서 고의로 상한을 막는다는 그런 소송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개별 종목형 ELS 대신에 전체 시장 두세 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시장지수형 ELS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해당 상품 운용사가 주가 조작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시장 지수형, 이 시장형 ELS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 전체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은퇴하고 목돈 들어온 분들이 ELS에 관심 갖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네.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네, 우선요. ELS 같은 경우에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 물론 ELS의 현재 제시 수익률은 연 8%, 9% 정도로 은행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정말로 좋지만은요. 하지만 100%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세금 부분도 염두하셔야 됩니다. ELS는 수수료 내는 것과는 별도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체 발생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요. 가령 이 매년 2천만 원씩 연 6%를 제시하고 있는 ELS에 5년간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2천만 원, 두 번째에 4천만 원, 세 번째에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까지 늘리게 되는 이런 식인데요. 이때 정말 모든 게 잘 맞아떨어져서 모두 ELS가 1년마다 상환을 다 받았다고 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총 투자 수익은 무려 1,800만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세금을 277만 2천 원이나 내야 되고 수익이 더 커질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ELS는 투자하는 금액이 뭐 몇 천만 원 많잖아요. 그렇죠. 크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죠. 이 절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첫째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만 63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 본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때 이 원금 기준으로요,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에다가 ELS를 넣게 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ISA의 경우에 최근에 비과세 혜택 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ELS를 운영할 때 ISA 통장에 넣으면서 절세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팁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ELS가 진화를 거듭하다가 새로운 모습의 ELS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ELS가 점점 더 안정성을, 이 원금 보장을 하는 쪽으로 보완하고 또 개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요즘에는요, 리짜드 ELS라는 상품이 출시되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 꼬리를 끊고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 리짜드라고 하죠. 이 도마뱀처럼 조기 상환 기회를 한 번 더 추가로 부여하는 구조인데요. 가령 기존 조기 상환 조건에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하나 더 부여해서 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그런 상품 구조입니다.
또한 이 최근에는요, 월 지급식 형태로 나오는 월 지급식 ELS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그 월 지급식 ELS는 어떤 구조의 상품입니까? 네, 이 월 지급식 ELS는요, ELS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되 수익을 월 단위로 쪼개주면서 은퇴자들에게 유동성 부분에 숨통을 틔워주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매달 가입할 때마다 이 최초 가입했을 때 약속했던 그 수익을 매달 쪼개서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 월 지급식 ELS도 이 당초에 약속한 그런 조건을 만기 때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매달 받게 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부분에서 매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 월 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인기인데요. 이 각각 수익금을 매달 쪼개서 받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금융종합소득 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공적인 ELS 투자를 위해서는요,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발품도 더 많이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했고 밥상 물가도 크게 올라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오른 건 기름값입니다. 국제 유가 반등세는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해졌지만 기록적인 저유가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큽니다. 내려간 건 조금 전에 올릴 때는 팍 올려버리니까 우리는 당장에 한 돈병을 올라오니까 부담이 가잖아요. 요즘 손님도 없고. 실제로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LPG 가격은 1년 전보다 1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밥상 물가도 1년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가 이어지면서 달걀과 닭고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귤과 양배추, 오징어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서 진짜 반찬을 4가지 먹던 걸 3가지로 줄이고 2가지로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정도가 됐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4년 9개월 만에 최대. 식품과 생필품, 공공요금을 떼어낸 생활 물가 상승폭은 그보다 높아 5년 2개월 만에 최고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최근 작황이 좋아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지만 문제는 국제 유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는 없는데,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유조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의 자회사 마란 탱커스와 31만 8천 톤짜리 초대형 유조선 3척을 수주하는 계약을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800억 원에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길이 336m, 너비 60m 규모의 차세대 친환경 선박입니다. 어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신규 개설된 수신 계좌가 6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K뱅크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신규 수신 계좌 개설이 6만 1천여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 16곳의 월 평균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인 12,00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롯데카드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오픈을 기념해 전망대 입장권 할인과 월드몰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개장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카드로 서울스카이 입장권을 결제하면 10% 할인해줍니다. 또 롯데월드몰에서 결제 금액에 따라 입장권 등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지난달 8일 출시한 동부화재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이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과 담보를 개발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이 지난달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GS25 편의점을 찾는 외국인 손님은 통역 애플리케이션인 파파고로 점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는 오늘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고객에 필요한 상품 설명이나 세금 환급 등의 표현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정리한 편의점 회화 카테고리를 이달 파파고 앱에 업데이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